2022년 추운 겨울 오후 서울 강남 지역 스쿨존에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거칠게 차를 몰고 들어옵니다. 9살 남자아이를 정면으로 치고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요.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었죠. 검찰은 이 사건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요. 많은 이들은 이것도 너무 적다고 입을 모았죠. 하지만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심 판결은 7년, 2심 판결은 5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죠. 끔찍한 범죄가 알려지면서 모두가 분노하지만 실제 판결 결과가 너무나 가벼워서 판결에 또 한 번 분노해야 하는 일이 빈번한데요.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의 주제는 돈입니다. 놀라운 사건 5개를 준비했는데요. 돈이 재판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 12월 2일 오후 5시 서울 청담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39세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8%였는데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9살 남자아이를 그대로 치고 지나갔어요. 차를 인근에 주차하고 나서야 현장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사이 아이는 두개골이 한몰골절된 채 도로 위에 방치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징역 7년의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 가해자 측은 1심에서 3억 5천만 원을 공탁했는데요.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요.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는 어땠을까요? 가해자 측은 항소심에서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습니다. 총 5억 원이었는데요. 유족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강하게 밝혔고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재판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판결문에 이렇게 직접 적었거든요. 재판부 스스로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한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그러면 형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징역 5년. 1심보다 2년이 줄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에는 가해자의 투병 사실 등 다른 양형 사유도 있었어요. 하지만 재판부가 판결문에 제한적으로 고려한다고 직접 적었는데도 형량은 줄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혀도 공탁은 판결문 안에 있었고 그 판결문 안에서 형량은 내려갔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원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0년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2살이었는데요. 가해자는 그 아이의 계부였어요. 5살 때부터 키워온 의붓딸을 상대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간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평소에도 가해자는 폭행과 학대를 반복했다고 하죠.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피해자와 동생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재판 과정은 어땠을까요? 가해자 측은 2천만 원을 법원에 맡겼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2천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요. 그 죄질에 비하면 참작의 여지가 적다 고는 했지만 그 2천만 원은 이미 판결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달라졌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1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이 1년 들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탄원을 반영했습니다. 1심에서 공탁이 판결문에 이미 적혔더라도 항소심이 그것보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무겁게 판단한 거죠. 공탁이 양형에 들어왔다가 피해자 탄원에 밀린 구조입니다. 이게 원래 되어야 하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오늘 5사건 중 형량이 조금이나마 바로잡힌 경우는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2023년 7월 경기 구리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5일간 여자친구를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여러 차례 폭행과 강간을 저질렀는데요. 이른바 바리캉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에서 가해자 측은 1억 5천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법원에 직접 찾아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장 강하게 표시한 방식이었어요. 이전의 계부 성폭행 사건처럼 피해자가 직접 나선 겁니다. 검찰은 10년을 구형했으나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 지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절반 이하로 감형된 거죠.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이유는 이랬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계도를 약속하고 있다. 항소심 전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판결문 바깥의 이야기이고요. 다만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피해자가 1심에서 법원에 직접 찾아가 공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공탁은 여전히 양형에 반영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탄원이 공탁을 이겼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같은 방식으로 막았는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막아도 통한다면 처음부터 전략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2023년 5월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든 채 원룸 침입을 시도했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손목 동맥과 신경을 다쳐 손의 감각을 거의 잃었어요. 남자친구는 과다 출혈로 심정지가 발생했는데요. 20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만 11세 수준의 정신 연령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국내 최장기 유기징역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는데요. 전문가들도 이례적이라 할 만큼 높은 형량이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가해자는 공탁을 하지 않았어요. 전례 없는 높은 형량이 나오자 그제서야 항소심에서 1억 원을 형사 공탁합니다. 그리고 1심 선고 이후 항소심 사이 89차례의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감형이 필요한 시점에 정확히 투입된 것이죠.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형량은 징역 27년, 23년이 빠졌습니다. 재판부는 강간 범행이 제지당하자 우발적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고 피해 남성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감형폭은 오늘 5사건 중 가장 큰데요. 하지만 마지막 다룰 사건은 형량이 얼마나 많이 깎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제도가 어디까지 악용될 수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021년 2월 경남 산청의 한 펜션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가해자는 펜션 주인이었던 78세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했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가 악으로 보였다며 정신질환을 주장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범행이 잔혹하고 심신미약도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항소심 선고 일주일 전이었는데요. 가해자 측은 1억 5천만 원을 법원에 맡겼습니다. 유족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최종 형량은 징역 16년, 4년이 빠졌습니다. 항소심 양형 이후에는 이렇게 적혔는데요.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선고가 확정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가해자 측은 법원에 맡겼던 1억 5천만 원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유족이 그 사실을 안건 1년이 훨씬 지난 뒤였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가해자는 공탁금을 가져갈 수 없는데요. 가해자 측은 형사공탁이 아니라 민사용 변제 공탁 절차로 돈을 맡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형사 절차가 아닌 민사 절차로 돈을 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 절차를 그대로 이용한 것이죠. 형량은 줄었습니다. 돈은 가져갔습니다. 솔직히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런 패턴에는 이미 이름이 붙을 정도입니다. 먹튀 공탁이라고요. 오늘 5사건을 보셨는데요. 피해자가 거부해도 통했고 재판부가 제한적으로 고려한다고 판결문에 적어도 통했습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찾아가 막아도 통했고 형량이 불리하게 나온 뒤 전략적으로 던져도 통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시 돌려받아도 통했습니다. 5가지 방식이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공탁은 계속 형량 옆에 있었습니다. 한국 사법에서 공탁이 작동하는 방식은 2022년 12월 형사 공탁 특례 시행 이후 더 쉬워졌습니다. 특례 시행 이후 공탁 사건의 86%, 성범죄 사건의 75%가 감형을 받았는데요. 오늘 재판장에 올라온 5건 또한 그 통계 안에 들어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바뀌었는데요. 산청 사건 같은 먹튀 공탁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최근에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돈 던지기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으려는 재판부도 늘어나고 있어요.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 재판부의 판단에 기대기보다는 지금도 재판 기록 안에 남아있는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오늘 본 5건 외에 또 다른 공탁 감형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사건도 재판 기록에 같이 정리해두겠습니다.